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우리나라가 그 21년간 OECD 산재 사망 최악 20년 이상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 1위 국가다. 이렇게 좌파들이 떠들고 지금도 떠들고 있는데요. 이게 명백한 통계 조작입니다. 이거야말로 좌파들의 전형적인 조작 프레임이다. 우리가 민노총이나 좌파들의 조작 프레임에 속으면 안 돼요. 아마 2021년도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 그때 기준, 그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최근에 만들었잖아,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계속 좌파들이 떠든 게, 야, 우리나라는 산재공화국이야.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 압도적 1위야.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었거든요. 이게요, 명백하게 통계 조작 프레임이고 좌파들의 선동입니다. 그걸 잘 쓴 기사가 있는데, 그 당시 법 만들 때요, 2021년 2월 9일 날, 2021년 2월 9일 날, 머니투데이 오동희 선임 기자입니다. 2021년 2월 9일, 머니투데이 오동희, 저도 아는 분인데 선임 기자가요, 여러 가지로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써놨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 특집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전 세계 OECD 국가 산재 사고를 동일한 기준에 비교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 무의미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게 일단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나라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이제 공무원은 따로 계산할, 공무원이 한 100여 명 죽는다. 그 다음에 일반 산재는 우리 한 2천여 명, 모든 걸 통틀어서 1년에 2천여 명이다. 공무원이 한 100여 명 죽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미국을 포함시키는 나라도 있고 빼는 나라도 있어요. 통계가 다 틀려요. 특히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출퇴근제거든요. 요거는 사법고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출퇴근을 산재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러면 통상적인 기존의 출퇴근 경로냐, 아니면 특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경로로 가다가 출근하다 죽었느냐. 그러면 다른 경로로 가면 산재로 볼 여지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해요. 이 출퇴근 사고는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정상적인 출근 통로로 가도 산재로 봐야 된다. 출근 가는 길이니까. 근데 이건 회사 잘못은 아니잖아. 이걸 포함시키는 나라도 많고, 이걸 빼는 나라도 많아요. 이런 것도 다른 거예요. 또요,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질병 같은 게 있죠. 질병 같은 것도 그냥 예를 들어 오랫동안 누적대가 질병이 났다, 이런 거는 그냥 사고하고 틀리잖아. 어디까지 1년 이내 죽으면 산재로 보느냐, 아니면 1년이 지나면 안 보느냐. 이게 나라마다 모든 게 통계가 기준이 없다. 국제노동기구 ILO도요, 제대로 통일된 통계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ILO 통계를 봐도 산재 사망 빼고요, 일반 산재 사고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하위권을 안전한 나라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좀 높아, 순위가. 근데 1위는 아니에요. 근데 사망 빼고도 또 산재 나잖아. 손가락이 날아가고 이재명이처럼 군대 안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통계가 아주 낮게 돼 있어. 안전하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고 나면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나라에서 워낙 쪼대니까 사고 나도 야, 너 한 1억 줄게. 좀 우리 조용히 그냥 처리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순위가 낮게 돼 있습니다. 전체 산재 사고는. 그럼 이게 뭘 가지고 저는 OECD 1위다. 이런 게 도저히 납득이. 일단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대충 넓게 봐가지고 산업에서 죽은 사람 인구 10만 명당 대충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했지만, 대충 계산해도요, 2019년 기준으로 그게 다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망 사고목이 2019년 기준이니까 조금 순위가 높은 거는 맞아요. 우리가 그때 보면 한 5등 정도 했습니다. 2019년에.
실제 그 국가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1등은 아닙니다. 우리 외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순서를 보면 1등을 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대부분 우리나라가요. 오히려 이제 더 낫습니다. 미국보다 나아요.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이 4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5등입니다. 뭐 콜롬비아나 그 위에 또 몇 나라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압도적 산재 1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통계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망 빼고 다친까지 치면 우리가 아주 안전한 나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막 좌파들이 야 우리나라는 이게 산재나도 통계 안 잡히는 거 아니냐 기업인들이 이렇게 또 욕해. 민노총이. 안전하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 다음에 2019년 기준으로 사망 바둑이 우리나라가 5등이고 우리 위에 미국이나 콜롬비아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뭘 근거로 뭐 20년간 압도적 산재 사망 1위다 떠드는지 도저히 통계를 정확하게 내놔봐라. 좌파들의 주장은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자, OECD라는 게 어떤 나라입니까? OECD라는 게 대부분 그 선진국인데요. 유럽에 조그만 나라들이 많아요. 유럽의 나라들이 다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강소국이 많아서 예를 들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다 OECD 국가지만 자그마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주업이 뭐냐?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산재 사고 중에 절반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에서 납니다. 그건 최근에 봐도 알죠? 계속 건설에서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은 세계적인 회사들이죠. 우리나라가 건설업이 세계적 경쟁이 있는 우리 중동의 5.1달러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건설업이 우리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큼 건설업 비율이 높은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고위험 산업이잖아요. 건설이 막 고위험하죠. 뭐 위에 고층 짓고 지하 파고 그러니까 OECD보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건설업인데 OECD보다 약간 높아도요. 순위가 얼마 차이도 안 나. 근데 건설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걸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포스코 ENC도요. 뭐 중국인이나 또 다른 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제가 확인한 것만 두 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건설업 하는데 노가다를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외국인들 뭐 방글라데시인, 미얀마, 중국 이런 데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고령자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설업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이 절반 정도 한 900명, 1000명 절반 나는데 그래도 다 합쳐서 2000명 미만이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넘잖아요. 인구 대비 엄청나게 산재가 높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건설업의 특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전체적인 산업은 OECD 중에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요즘 안전에 얼마나 신경 씁니까? 옛날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사고 하나 나면 온갖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부터 불러가 조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조심조심하고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건설업 빼고 나면 압도적으로 OECD 중에 안전국입니다. 다만 건설업 포함해도 5, 6등 정도 사망이 놓은 게 있고 그것도 2019년이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숫자가 줄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통계처럼 보면 중간은 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합리적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이자들이 계속 뭐 산재 1위다. 근거를 내라면 없어. 동일한 기준의 통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가 다 태우니까 포스코 ENC가 103군데 전국에 공사장이 있는데 이걸 다 전면 중단한 거 아닙니까? 전면 중단했잖아. 103군데. 그러면 포스코가 휘청하지. 왜? 지체상금 있잖아. 지체상금. 그러면 기업이 망하면요. 거기에 고용직원이 6,000명에 직간접 하면 2, 3만 명 되고 거기에 103곳에 노가다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전부 올스톱 되는 거야. 그 노가다 하는 사람들도 민노총 소속이라고. 민노총.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어서 다 죽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어 다 죽는 거라고. 민노총이 이런 짓 하면 다 죽는 거라고. 그러게 우리나라 지금 더 많은 거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5년 동안 제일 많다잖아. 포스코만 정지하면 그럼 그 기업들은 가만히 있나? 형평이 안 맞잖아요. 한 해 가지고 따지면 안 되잖아, 면허 취소를. 그럼 이게 10대 기업들이 지금 다 취소되고 전전긍긍한다잖아. 건설업이 죽으면 나라 경제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산재가 심각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그중에 한 절반 3분의 1은 될 텐데 이거 막아내서 제로 못 만든다고. 공무원도 100명씩 죽잖아. 그럼 공무원 이재명이 구속해야지. 100명씩 죽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우리 경제 완전히 망칩니다. 지금 이게 뭐냐. 건설 경기가 살아야 경기가 사는데 포스코 건설이 지금 시청회가 음이나 아무것도 안 된다잖아요. 100세군데 올스톱 됐잖아. 지금 이게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재명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하나 죽었다고 살아있는 사람 몇만 명이 죽어야 되느냐고. 사람이 죽는 것도 있지만 밥 못 먹으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 죽은 사람 하나 때문에 외국인 진짜 우리 국민 몇만 명이 죽어야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까? 이런 게 짓거리 하고 있어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재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보고 많은 게 토론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계속 날마다 그 방송을 한 꼭지 이상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머니투데이 기사부터 통계가 동일한 기준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좌파들의 주장은 거짓 조작 프레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망 빼고 산재율은 아주 안전한 나라다. 사망 포함해도 5, 6위권 나라인데 그 다음에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건설이다. 근데 OECD 중에 건설 비중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가 어디 있냐? 그리고 이게 건설하다 보면 외국인이나 고령자가 많다. 이걸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재명이 생각도 안 하고 휴가지에서도 없애라. 1호 지시가 내한테 직보해라. 오늘 어제 또 대림건설이라고 DL건설 또 한 명 죽었잖아요. 야 직보하면 어떡할래? 너 대림건설도 없앨래? 다 없애라 그냥. 건설에서 다 없애라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경제나. 묵고 사는 사람이 건설로 묵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경제가 어떻게 되냐 보자고. 대림건설도 직보하라며 없애느냐 보자.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게 이재명 좌파 이거는 본인이 뭐 산재를 당했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이 산재라고 군대 안 갔다고요. 중학생이 무슨 이게 머신 기계를 돌리는지 그 납득은 안 되는데 하여튼 본인 경험에서 놓은 편집증, 집착증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개인적으로 옛날 어릴 때 산재가 트라우마 돼가지고 산재 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기업 다 없애겠다는 거는 정말 이게 심각한 이게 문제다. 이것만 가지고 또 이게 대통령 끌어내릴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